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록이 얼마나 좋아졌고 어떤 대회를 참여하고 어떤 신발을 신었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우선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저희 채널에 이제 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라니 여러분들. 오늘은 제 24년 한 해 런말정산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위주로 보면서 대회의 시간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들으면 조금 더 시간 순서대로 여러 가지로 제 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뭐 신었던 러닝화들이나 이런 사용된 러닝화들, 그리고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제가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들을 간추려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첫 대회부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제 지금 채널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를 미리 좀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채널명 자체가 방구석 운동가 디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런닝이랑 무슨 관계지? 이렇게 방에서 좀 촬영하는 게 있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홈트를 이용해서 원래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게 저희 채널의 메인 컨텐츠였습니다. 제가 이제 막 몸도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 홈트로도 얼마나 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거를 혼자 바디 프로필을 찍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채널이었는데,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연히 유산소도 해야 되고 식단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유산소로서 러닝을 계속 해왔고, 그 러닝이 심화가 되고, 그래, 러닝으로 끝을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러닝 채널이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제 아실 수 있겠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좀 정보성 채널이 또 됐잖아요. 정보의 비중이 커졌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을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이따 설명드릴 어떤 대회를 가는 길에 셔틀버스를 탔는데, 그 셔틀버스 저 뒤에 타신 선배님들, 한 5, 60대 돼 보이시는 선배님들께서 춘천 마라톤 신청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명예전당 분이신 거예요. 세 분 다 명예전당이신 분들이 대회 신청을 못했대.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좀 정보의 편향성과 누락,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전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라도 이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정보성 영상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많이 심화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정보가 메인이 되기도 한 그런 채널이지만, 어쨌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저는 러너로서 제가 성장하는 것도 계속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는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JTBC 마라톤 23년 JTBC 마라톤 풀코스에서 5시간 27분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러닝을 그렇게 소스식으로 제 몸 만드는 것에 부가 형식으로서 이제 다가오다가, 그렇게 겁도 없이 체계적이지도 않고 준비도 안 된 상태로 풀코스에 도전하고서 된통 맞으니까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러닝이라는 거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겨울 딱 이맘때부터 12월쯤부터 본격적으로 러닝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장거리 훈련도 거의 안 했고, 마일리지는 뭐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 100, 150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우선 장거리 훈련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작년 12월부터 장거리 훈련 열심히 했고, 올해 1월, 2월에 특히 이제 LSD 30km, 35km까지도 열심히 해가면서, 그때 가장 많이 신었던 신발이 이 노바블라스트 4와 올러닝 클라우드 몬스터입니다. 장거리 훈련할 땐 대부분 이 신발 신었는데, 뭐 지금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올러닝 그거 뭐 좋은 신발인가, 뭐 그냥 가격만 비싼 뭐 패션 러너용 신발이라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실제적으로 만족하면서 잘 신었습니다. 발에 문제 없이 30km, 35km 달릴 때도. 그리고 이 노바블라스 4는 어떻게 보면 제 러닝화 리뷰의 하나의 또 지평을 열어준 신발이기도 해요. 이 전까지는
이따 설명시켜드릴 뭐 이런 디베이트 나이트로 2라든가 엘리트 2 조금 마이너한 신발, 좀 싸게 살 수 있는 신발 사다가 제가 훈련할 때 신을 겸 겸사겸사 리뷰하는 겸 이런 느낌으로 갔다가 이 노바블라스트 4는 출시 당시에도 굉장히 좀 주목받는 신발이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먼저 빨리 사서 빨리 리뷰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처음 가지게 해준 신발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신발로서 잘 신었고, 이것과 비롯해서 이따 말씀드릴 메타스피드 스카이 8도 있지만 그거는 지금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1월 지내고 2월 달부터 이제 대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첫 대회는 여의도에서 열린 동계국제마라톤 10km 대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디베이트 나이트로 엘리트 2를 신었는데요. 이 디베이트 나이트로 엘리트 2 보면은 지금 3 있으신 분들 되게 뭐 비슷하면서도 뭐 좀 많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미드 소리 엄청 낮죠. 최상위 레이싱화 포지션에 있는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플랫폼이 굉장히 인상적인 신발이었는데, 제가 이 전까지 대회 공식 10km PB는 22년 10km JTBC 마라톤에서 45분이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그 전해 23년에는 10km 대회를 아예 안 나갔고 대회를 2개밖에 안 나갔었습니다. 후반에 서울레이스와 JTBC 마라톤 풀코스. 그러다 보니까 간만에 이제 10km 도전하는데 당연히 45분보다는 당연히 빠르게 나오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고, 왜냐하면 그만큼 훈련을 그때 이후에 열심히 하기도 했으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목표로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는 아마 43분, 42분을 목표로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막 단거리 막 어떤 10km 훈련을 하거나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뭐 생각 이상으로 잘 달려져서 41분 40초의 기록을 가져갑니다. 스타트가 너무 좋았어요. 와, 나 스피드가 꽤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작년 제마 때도 그렇고 스피드는 괜찮았던 상태였었습니다. 항상. 왜냐하면 좀 기초 근력적인 부분을 바디 프로필 준비하면서 기능성도 훈련을 열심히 가져갔었던 게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2월달이 지나고 3월달 드디어 사실 이걸 가장 목표로 했었죠. 작년 겨울엔 3월에 24년 동아 서울 마라톤인 풀코스를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참가할 때까지도 목표 기록을 바로 얼마 전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때 얼마를 뛰어야지 하고서 훈련을 해온 게 아니었어요. 어차피 계속 달릴 거고 계속 도전을 해 나갈 거니까 그 도전에 대해서의 훈련은 하되 그때 가능한 기량을 한번 설정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었고, 그때 이제 그래서 픽스가 됐던 게 3시간 30분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풀코스가 2번째 경험이었고, 그리고 전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23년 제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출발하기 전까지는 너무 겁났어요. 무서웠어요. 신발은 지금 여기 없지만 메타스피드 스카이 8이라는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신발 중에 최고가의 최고 성능의 신발을 가지고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출발을 하고 달릴 때 제가 지금 올해 말씀드릴 어떤 대회보다 가장 행복하게 즐겁게 달린 대회가 이 동아 마라톤입니다. 너무 잘 달려지는 거예요. 3시간 30분을 목표로 하려면 4분 극후반 페이스를 달리면 되거든요. 459 뭐 이 정도면 됐었을 겁니다. 458 근데 445 뭐 이렇게 달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오버페이스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히 아는데도 이거는 오버페이스가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와서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좀 미련하게도 느껴지기도 하지만, 달리는 주자들 같이 달리는 분들 보면서 동질감과 막 즐거움이 느껴지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달리는 거 보면서 뭔가 와, 더 멋지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주변을 보는 여유까지도 있었을 정도로 그때 동아 마라톤이 너무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3시간 22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너무 과분한 기록을 그 당시에 가져가게 되었죠. 너무 기뻤습니다. 도착할 때도 그 진짜 성취감이 그 어떤 대회의 지금 성취감보다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반기 스타트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만족스럽고. 하지만
이제 흔히 말하는 빨간 약을 먹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빨간 약이라는 건 이제 좀 현실 직시, 좀 제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그런 거를 보통 빨간 약이라고 요즘 말을 합니다. 자, 이 4월 달에 열렸던 서울 하프 마라톤에서 드디어 전반기 최초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도전했고 어떻게 실패를 했느냐. 우선 신발은 여기 없는 메타스피드 스카이 8를 다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 이후에 느꼈지만 어쨌건 신발 사이즈가 미스였다라는 걸 느꼈긴 했는데, 제가 이 당시에 우선 서울 동아마라톤 때 기록이 잘 나오기도 했고 자신감이 너무 좀 과잉 상태였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제 하프 PB는 서울 레이스 때 1시간 39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각해보면은 반년도 안 돼서 반년 정도 돼요. 반년 동안 그렇게까지 욕심을 낼 기록이 아니었는데 1시간 30분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자신감 과잉 상태로. 근데 레이스 운용을 잘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 제가 이제 처음으로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는 대회였습니다. 공식 페이스메이커분 1시간 30분 페이스메이커분을 따라가게 됐는데 415 페이스를 달려야 되거든요. 1시간 30분은. 근데 초반 한 1km에서 5km까지 4분 극초반 페이스로 달리시는 거예요. 4분 4초, 4분 5초. 게다가 서울 하프 마라톤은 또 초반에 2km부터 큰 어필이 있는 대회인데도 그렇게 달리시는데, 근데 그분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 방식이 저랑 달랐으면은 제가 그거를 과감히 뿌리치고서 제 레이스를 제가 운용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현명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회 때 진짜 거의 유일하게 걷디한 대회예요. 유일하게. 진짜 유일하게네요. 제가 걷디한 대회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4-5번 걷디했어요. 8-9km 때 처음 걷디하면서. 그래서 기록이 정말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1시간 32분의 기록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좀 그런 아쉬웠던 것에 비해서 괜찮은 기록을 가져가게 됐지만, 그럼에도 목표 달성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 자만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4월 달에 있었던 대회라 제가 이제 PB 도전하는 대회가 이때로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다른 분들 뭐 서브3 하시는 분들이나 잘 뛰시는 분들 보니까 월 마일리지라는 개념 자체가 진짜 엄청나시던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도 높은 마일리지를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에 최초에 월 300을 도전을 해봅니다. 5월 달에. 근데 너무 잘 뛰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만에 300을 우선 달성을 해버려가지고, 그러면은 400을 도전해볼까? 일주일 남았으니까. 해서 400을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성을 하게 됐죠. 근데 이때 생각해보면은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되긴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매 달리는 순간마다 깔끔하게 달려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피로감이 기본 베이스로 어느 정도 이상 깔려 있고 거의 그 5월 달에 2번인가? 3번? 4번? 어쨌건 4번 아래로 쉬었을 겁니다. 주에 한 6, 7을 달렸으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일리지가 그 전까지는 전혀 높지가 않았어요. 최고로 높아도 200 간 넘기는 정도가 최고였던 상황에서 거의 2배의 마일리지를 목표로 했다 보니까, 와, 처음 그렇게 한번 그러고 어쨌건 마일리지를 뚫어내니까 그 후로 기본 조깅 거리도 늘어나고 뭐랄까 기량 향상의 폭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달 그렇게 도전을 했고, 처음으로 이제 도전하는 컨텐츠 10km 대회에서 제가 페이스메이커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50분 페이스메이커를 도전한 대회, 전반기 아라뱃길에서 진행된 인천광역시 육상연맹 협파장배 마라톤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처음 이제 실행하는 컨텐츠였고, 제가 뭐 최고 기록이 그래도 41분이니까 50분을 달리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문제는 없다라고 여기서 50분을 설정한 거지만, 그래도 페이싱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요. 이 50분 패매를 위한 따로 특수한 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져갔고, 실제적으로 시청자분들 모아다가 사전 답사도 해보고 그분들과 훈련도 해보고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대회 당일날 비도 오고, 그리고 좀 뭐 GPS 오른지
50분 20 몇 초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만족해 하셨어요. 감사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많으셨는데, 근데 제가 그냥 혼자 아쉬운 게 있잖아요. 그래도 딱 50분을 진짜 거의 균일하게 맞추거나 50분보다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에 아쉬움을 남긴 첫 페이스메이킹이었는데, 그래서 이 이후에 여러 도전을 하게 된 그런 대회였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저게 언제였어? 6월 30일이었거든요. 이때 엄청 더웠습니다. 그 이후에 혹석이잖아요. 7, 8월 엄청 덥잖아요. 대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마일리지는 이미 5월달에 한번 그렇게 길게 가져가 봤으니까 스피드 훈련에 집중을 해보자. 5월달에 마일리지 싸우면서 스피드 훈련을 못했습니다. 스피드 훈련 할 만한 기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뭐 집중적으로 7, 8월에 스피드 훈련을 하자 해서 제가 했던 거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인터벌은 정말 신기하기도 안 합니다. 다른 분들이 막 인터벌 페이스 얼마 가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인터벌 안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트랙 요즘 뛰는 걸 보시면서 트랙을 좀 자주 뛰시나, 트랙에서 인터벌 하시나 싶으실 수 있는데 안 하고, 대신 빌드업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아니면 파트랙, 자율 스피드 훈련, 막 좀 여기에서 이 정도 그냥 빨리 뛰다가 이 정도는 좀 천천히 뛰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신발 리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리뷰 테스트용으로 변속주를 많이 했고, 그리고 전 타임 트라이얼 최대 전력 달리기 테스트를 순차적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최초에 3km를 도전을 했습니다. 3km를 어떤 자신감이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3km 10분대를 해보자. 11분은 뭔가 당연히 할 것 같았어요. 41분을 뛴 자신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0분 도전을 실패를 많이 합니다. 한 3, 4번 실패했을 거야. 그러다가 뭐 10분 50초였나? 어쨌건 달성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뿌듯했고, 뭐 성장한 느낌이 들어서 그 다음엔 5km 타임 트라이얼을 도전을 했는데, 저는 이거에 좀 사활을 걸었었어요. 제가 하반기 목표를 유일하게 잡았던 게 10km 40분 언더, 그리고 하프 130 언더, 풀코스 싱글, 이렇게 하반기 목표를 두루뭉술하게 가져갔었습니다. 하지만 10km 40분 언더에 대해서의 그 열정은 확실했었기 때문에 이 5km 18분대 도전을 성공 못하면 40분 언더 못할 것 같다라는 그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km TT도 실패 많이 합니다. 3, 4번 몇 번이나 실패했다가 겨우 18분대를 달성하게 됩니다. 10km 대회 얼마 전에, 한 3주 전이었나? 그렇게 해서 어쨌건 혹서기에 스피드 훈련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스피드 훈련 이후에 드디어 제가 말씀드린 10km 40분을 도전하는 대회, 뉴발란스 런여웨이에 참가하게 됩니다. 신발은 뉴발란스 SC 페이서 버전 2를 신었습니다. DPO를 맞춘다는 것도 있었고, 성능적으로 10km 달리는 것에는 문제가 없겠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사용을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는 저는 단순히 40분 언더만을 목표로 했습니다. 뭐 그 이상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대회 자체에 기대치도 있었고, 사람들의 만족도와 저도 이제 이 하반기부터 좀 브랜드 측과 특히 뉴발란스를 기점으로 좀 긴밀한 여러 가지 협업 관계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뭐랄까, 제 개인적인 좀 한 단계 성장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결국 38분 35초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때란 여기 각인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빨리 오시면 이 각인 줄 안 서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엄청 빨리 온 건 아니지만 저 때도 대기가 없더군요. 아무튼 정말 기분 좋게 하반기 스타트를 끊게 되었습니다. 오버 달성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의 그 느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km에서 40분 초반대 정도로 넘어가면서부터 1분 줄인다는 게 엄청 힘든 일이라는 거를
저도 다 알고 있었고 인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그렇게 초과 달성을 한 것에 대한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사용 많이 했던 또 트레이닝화가 네오비스타나 매그맥스 뭐 이런 신발들 또 이제 많이 사용하면서 또 기본적으로 마일리지가 그 5월달에 월 400 뚫어놓은 이후에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300까지는 넘어간 적이 8월달에 넘어간 거 제외하고는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200 중후반은 이제 디폴트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또 짬을 내서 도전을 했던 게 또 전반기에 조금 아쉽게 마무리됐던 그 10km 페이스메이커 50분 패매를 다시 도전합니다. 청라에서 진행된 인천광역시장기 10km 대회였는데 여기에서는 정말 만족스러운 10km 50분 패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달리신 분들은 대부분 다 PB를 가져가셨다고 막 감사하다고 하시는 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또 이제 제가 항상 달리던 곳을 또 대회로서 달리는 게 너무나 특이하고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그 좀 기분 좋음을 이어서 제가 참여 경력이 있는 서울 레이스에서 이제 하프 기록을 도전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목표는 최초에는 10km 40분 언더, 하프는 130 언더였는데 근데 10km를 38분을 달성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뭐 VO2 max라는 뭐 이런 지표나 이런 거를 봤을 때 1시간 30분만 도전하기에는 아쉬운 수치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목표를 상향 조정을 하자라는 생각에 1시간 27분대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최초에 1시간 27분대를 목표로 해서 달리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용된 신발은 리벨리온 프로 베타였죠. 이 신발이 제가 리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양날의 검, 안정성, 발목에 대한 그런 것들을 너는 포기해라, 대신 기록을 주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양날의 검이 신발을 사용한 것도 있고, 그 서울 레이스 때 레이스 코스 자체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코스가 너무 좋은, PB 세우기 좋은 코스다 보니까 될 것 같았어요. 될 것 같았었는데 오버 또 초과 달성을 하게 됐죠. 1시간 24분 4초 따란 기록증이 이렇게 정정돼서 왔습니다. 와, 보면은 이제 10km로 39분 19초에 통과를 했습니다. 전반기 때까지만 해도 꿈에 그리던 기록을 이렇게 하프를 달리면서도 달려낸 게 굉장히 신기하고, 이 하프 기록 자체가 말도 안 되죠. 1시간 24분이 제 기량에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진짜 막 기쁘고 막 즐겁고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 신기했습니다. 오, 이 기록이 맞나? 이 느낌이 가장 컸어요. 근데 제가 서울 레이스는 계속 징크스가 있나 봐요. 한 18, 19km부터 딱 청계천의 막바지 구간에서 항상 작년에도 그렇고 1시간 39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쥐가 났습니다. 쥐가 났어요. 그래서 21km 딱 전후부터 해가지고 쥐난 20.5 정도부터 쥐난 상태로 그냥 달렸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된 대회예요. 그렇게 달려서 이렇게 오버 달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후에 뭐 또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참가를 했죠. 삼성과 GQ에서 함께한 에너지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브랜드와의 그런 협업 기회 같은 것도 많아지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좀 채널이 성장하게 됐고, 자, 올 한 해 사실 올해 24년에 피날레이자 제 궁극의 목표였던 24년 JTBC 마라톤 풀코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발은 이 클라우드 붐 스트라이크, JTBC 마라톤을 위해서 샀고 내돈내산 오픈런을 해가면서 산 신발이었습니다. 성능 때문은 아니었고 이 당시에 좀 주목을 받은 신발이었기도 해서 그냥 리뷰용으로 샀는데 괜찮았고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용을 했고요. 목표는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에 싱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기 때 서울 동해마라톤 때 3시간 22분을 한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전 기량 향상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단축을, 싱글이라는 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서브3 바로 직전 3시간부터 3시간 9분 59초까지를 싱글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그래도 최소 12분 이상을 담겨야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싱글로 잡았던 건데 이 런유어웨이의 10km 기록이나 서울레이스의 하프 기록이 너무 좋게 나와버려가지고 오히려 서브3를 도전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기록이 되어버렸죠. 이 두 지표만을 봤을 땐.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제 그것과 풀은 달랐는데 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JTBC마로도 이제 레이스 운영이 조금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결국 3시간 3분 39초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조금 제가 얘는 단독 후기로도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레이스 운영이나 이런 거에 아쉬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오버페이스는 무조건 있었습니다. 하프 통과할 때 아마 제가 127 정도? 128? 127? 이 정도로 통과를 했을 거예요. 이미 오버페이스죠. 129 정도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오버페이스로 하니까 한 20 후반대부터 쥐기가 딱 느껴집니다. 잔잔하게 쥐가 날랑말랑한 그 느낌이 계속 나기 시작하면서 겨우겨우 그래도 20 후반대까지는 415까지는 유지를 했는데 4분 15초가 이제 서브3 페이스입니다. 근데 30 넘어가니까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더 빨라지면 딱 쥐가 날 것 같은 그 느낌이 딱 들어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멈추면 뭔가 아예 완주 자체를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못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그랬으니까 장경인대 때문에 20km를 걸어서 도착을 했으니까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달려서 완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를 계속 조금씩 떨고 가면서 415에서 420, 425, 430 이렇게 결국 한 500까지도 거의 떨어졌었던 것 같은데, 어쨌건 멈추지만 말자라는 생각으로 3시간 3분 39초의 기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기록을 가져간 게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올해만 뛸 게 아니니까 오히려 제 러닝에 제대로 동기부여를 해주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감사한 레이스였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또 새롭게 여러 가지 이제 신생 대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올 한 해가. 그 중에 또 하나였던 블루런에서 초청을 해줘가지고 제가 이미 이제 PB 도전에 대해서의 텀이나, 그리고 이제 제막 끝난 직후 얼마 안 돼서여서 그러면은 또 50분 패매를 해드리자 해서 50분 패매를 해드렸고, 또 감사하게도 만족스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정말 특이한 대회, 특별한 대회였죠. 이제 런어블에서 주최한 에버랜드 서킷런. 너무 특이하고 특별한 대회였죠. 여기에서는 이 리벨리온 프로 베타가 아닌 프로 로우를 사용해서 달렸는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는 기록 욕심이 전혀 없었는데 너무 그 달리는 즐거움이 간만에 또 크게 느껴진 대회여서 열심히 달리게 됐고, 근데 누적 고도가 10km에 200 가까이 되는 건 좀 말도 안 되긴 하죠. 이런 대회에서 38분 38초를 기록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런 기량적으로 어느 수준까지는 그래도 정착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대회였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달린 대회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페이스메이커 했다는 컨텐츠를 몇 개를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초중급자 정도인 딱 50분 정도의 페이스메이킹만 했다 보니까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0km 더 빠른 페이스를 페이스메이커 해달라, 아니면 하프 페이스메이커는 안 해주시냐 라는 그런 얘기나 요청을 들어가지고 최초로 이제 하프 페이스메이커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다른 분들의 역량이 가장 올랐을 때 조금 더 높은 목표를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시간 40분 페이스메이커를 뚝섬 시즌 오프 레이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성공적이게 진행이 됐죠. 만족스러웠습니다. PB 달성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페이스메이커 컨텐츠가 대회로서는 이걸로 마무리가 되었고, 자, 원래 저는 올 한 해 PB 도전 대회는 제 말을 끝으로 마무리를 할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 육선연맹협회가 주관한 겨울항공 레이스가 1만 원에 그렇게 국가기관이 해? 안 할 이유가 있나? 참가 가능한 거리기도 하고
해서 그러면은 이걸 진짜 찐찐막으로 마지막 PB 도전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겨울왕국 레이스에서 마침 또 제가 일본을 통해서 먼저 구하게 된 아디오스 프로4를 사용할 겸 10km PB 37번을 도전하게 됩니다. 37번이 진짜 안 되더라도 PB라도 달성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얘를 조금 더 일찍 개시해서 발에 조금 더 일찍 길들이거나 아니면은 컨디션 조절을 좀 더 잘했었더라면은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건 PB 달성에 실패합니다. 38분 38초로 제 올 한 해의 공식 대회 기록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저에게 과분한 기록이고 큰 기록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실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록이 얼마나 좋아졌고 어떤 대회를 참여하고 어떤 신발을 신었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일 중요했던 거는 올 한 해 이렇게 달려오면서 부상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차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 요즘 부상당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감스럽고 안타깝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내가 러닝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제일 많이 한 말이 아마 그거일 거예요. 부상 안 당하게 조심하시라고. 그렇기 위해서 보강운동 스트레칭 하시라고. 가능하면 식단 관리로 체중 관리도 하시라고. 근데 그게 쉽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으셨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더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한 만큼 돌아오는 거고 내가 관리한 만큼 나타나는 거다 라는 거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만 달리고 말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 달려나가실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더욱더 디테일하고 면밀하고 나를 위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채널 이렇게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그 단톡방 문의를 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문이랑 댓글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오픈을 하도록 할 텐데 꼭 공지사항을 숙지하셔서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그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건강한 교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400명 제한으로 열어둘 테니까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덕에 이렇게 올 한 해 잘 지낼 수 있었고 내년에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러닝을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어떠한 방향으로도 방식으로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동기부여 뭐가 됐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달려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